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자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법에 개인정보법 39조 2에 규정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만 원씩 내고 이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인당 한 30만 원 인정될 것 같은데 SKT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은 빵원.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 해소하면 그거죠. 이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물어줘야 되죠.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물어줘야지. 예를 들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닭가루 안 느끼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자,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SKT 해킹 때문에 아주 난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사무소 말고 이제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는 그 SKT 집단 소송을 좀 준비하는 것 같은 네.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네. 이거 혹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10,000원 받고 하시던데. 10,000원이요? 네, 착수금 10,000원. 오? 가능한 건가요? 내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를 책임져라라고 할 때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른 변호사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위자료 청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자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인 경우에 내가 어떤 범죄에 피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를 고의로 팔아넘긴 게 아니라 관리에 소홀이 있었는지는 물론 소송에서 봐야 되겠지만 고의적으로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뭐 해킹을 당한 거에 있어서 관리 소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과태료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였던 SKT에서 위자료를 바로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위자료 책임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근데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39조 2에 보면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유출 당하게 된 경우, 이렇게 해킹 피해를 입힌 경우, 자기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법에 개인정보법 39조 2에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 소송 그러면 이 소송 만약에 소송했을 때 아니 위자료로 하든 뭐 손해배상액으로 하든 그거는 법률가들이나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중요해요. 내 돈 얼마 받는지가 중요하지. 과연 여러분이 만 원씩 내고 이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더 궁금한 거. 그럼 이 소송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00원 내고 얼마 받을 것이냐. 제가 해보려고 열심히 찾아보다가 인터파크 사례에서 10만 원 인정됐더라고요. 뭐 요번에가 꼭 10만 원이란 법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최대한 짜내고 해도 1인당 한 30만 원 인정될 것 같은데 잘 되면 30만 원 인정될 것 같은데 그거를 과연 해가지고 진짜 뭐 한 1,000만 명 모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100만 명까지도 100만 명 정도 모으면 의미가 있겠다. 근데 우리 100만 명 원고 그 목록 정리 어떡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 얼마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실익이 있는 소송인지가 진짜 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1인당 했을 때 내가 볼 땐 최대 액수 30만 원.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인터파크 사례를 보면 10만 원 인정했더라니까요. 이미 판례가 있어서 더 힘들겠네요. 예. 인터파크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SKT가 얼마나 더 잘못한 것인지를 그거를 이제 그 변호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10만 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금액은 그러하다. 그래 이기기는 이기냐? 그러니까. 예. 이기기는 이기냐?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한 건데 고의적으로 팔아넘긴 건도 있잖아요. 이게 미친놈 전부 다 구속시켜야 돼 그거 전부. 예. 아니면 폐업시켜버려야 돼. 그거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이제 과실인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였어요? 그게 음, 악성 음, 코드가 들어왔고 네, 트래픽이 패키지 이상적으로 치솟는 거를 알았는데 네. 그때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음. 원래는 24시간 이내에 쪽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고 안 하고 이틀인가 넘겼어요. 그다음에 보고. 근데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39조 2에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책임을 안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그러면 처리자인 SKT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설사 그때 어떤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해킹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SKT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은 빵원이 될 수도 있죠. 그건 SKT가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조치를 했어도 이미 앞서 코드가 심어져서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그런 부분을 SK가 입증을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당한다는 거죠. 과실이 없다는 거죠. 왜? 그 해킹 기술이 더 뛰어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본으로 들어와서 네.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로봇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일단 내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그쪽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청구의 원인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위자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자료로 그걸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 이제 내 수입료가 얼마인지 항상 얘기하지만 싼 게 빚이 있거든요. 여러분 싼 게 좋은 줄 알지만 맞아. 비용을 적게 지급하면 먹기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항상. 네. 해소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 해소하면 그거죠. 이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물어줘야 되죠.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물어줘야지 예를 들어. 그 소송에 지원한 사람들이요? 네. 진짜? 진짜요? 네. 물어줘야죠. 예를 들어 뭐 지금 5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명이 소송을 들어갔다. 7억 5천 소송이면은 법정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5억부터 1,340만 원일 거거든요. 거기서 1억 올라갈 때마다 아마 100만 원씩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7억 5천이면 한 2억 5천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250만 원 더 올라간다고 치면 1,500, 1,600만 원. 1,600만 원을 1,500만에서 1,500명에서 물어주면 되니까 나중에 만 원씩 더 내야 돼. 그래서 만 원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인지 때 내고 송달료 내고 나중에 전문 어떤 심리위원도 지정해야 되거든. 이게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해킹 이 사이에 내가 충분히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내가 해뒀었고 그걸 더 넘는 기술이 들어와서 뚫고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이걸 방지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들을 나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다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런 경우에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이제 해킹 기술 또는 이제 방호 기술과 관련된 이 전문가를 법원에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사람 중에 누구로 하자 이렇게 양쪽 대리인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지정하게 돼. 그럼 이 사람 지정 비용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걸 또 낼라 그러면 각 만 원씩 냈잖아요. 그 안에서 인지대 송달료 다 해결해야 되고 그 전문 심리위원 지정 비용까지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였지 보면 시작은 나중에 인정이 되더라도 그게 10%의 성공 보수 이런 걸 걸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은 사안이에요. 맡기는 사람은 맡겨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선택을 하더라도 좀 하려면 내가 이제 10만 원을 내더라도 10만 원 더 받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0만 원을 내더라도 좀 제대로 할 곳에 모여서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의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조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쪽은 이제 지금 사활을 걸고 이겨야 이거 만약에 한 개라도 지면 이제 와르르 이제 때 무너질 수 이제 그 구멍 하나 뚫리면 이제 손해배상을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목숨 걸고 이제 달라들 거잖아요. 이제 SKT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도 좀 많은 사람이 모여야 쩐이 모이잖아요. 한 명이서 30만 달라는 청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울 수 있겠어. 이게 종이가 10장이면 찢기지만 1000장이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 SKT 기업이 무너지면 또 그게 국가적 경제 손실로 온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럼 그런,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좀 그렇죠. 판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또 불리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크게 저질러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저지르면 뭐 이게 이제 무슨- 애매하게 저지르면 처벌받고 돈 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질러 놔버리면 2,500만 원 걸 날리고 나니까 이걸 SKT를 조지려고 하자니 그 다음에 일어날 우리 경제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판사님들이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래도 조져야 된다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판결의 판단이 그래서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그렇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금액이. 예, 거기도 보면 200만 원인가 청구했어요. 네, 10만 원 인정됐단 말이죠. 지금 변호사님이 입술이 터지서 피가 나요. 아. 이렇게 입술 터지도록 설명을 열심히 진짜 대박. 해주셨습니다. 부상 투혼 이거. 이거 SKT 부상 투혼. 야, 우리 10만 원으로 갑시다. 우리 한번 가보자. 대신 1,000명 이상 모여야 된다는 거. 너무 짜네 오늘. 전화통 불나게 한번